1989년 늦여름입니다. 전직 왕립 관측단원이 영국 노퍽 해안에서 약 100km 떨어진 북해의 가스 굴착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KC-135 공중급유기에서 세 대의 항공기가 급유받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중 두 대는 F-111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항공기는 그 남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용기치고도 너무 각이 져 있었고 거의 완벽한 삼각형 모양이었습니다. 편대는 곧 치하에서 사라지며 영국 해안 쪽으로 향합니다. 1990년 3월 항공 주간지인 에비에이션 위크엔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1985년 미국 예산에는 1987 회계연도를 위한 비밀 예산 항공기 일명 오로라의 생산을 위해 22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연구개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는 해당 항공기의 기술과 설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92년 2월 캘리포니아주 빌 공군기지에서 이틀 밤 연속으로 관찰자들은 이례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보통의 전투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삼각형 모양의 항공기가 있었는데 이 항공기는 독특한 조명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스텔스 전투기 F-117과도 비슷했습니다. 조명은 기수 근처에 빨간색 하나, 양쪽 날개 끝에 흰색 두 개, 꼬리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관찰자들은 날개 끝 조명이 F-117보다 서로 약 2배 정도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기수와 꼬리 조명 사이의 거리는 약 50% 더 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당시 공개된 스텔스 전투기와는 상당히 다른 크기의 항공기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찰들과 약 10년에 걸친 다른 목격들은 오로라라는 암호명을 가진 비밀 정찰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반서들입니다. 첫 목격 후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의 성능, 목적, 존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를 소문이나 도시 전설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밀 정찰기 오로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로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비행기는 1980년대 중반에 제작되어 약 10년 동안 활동한 정찰기로 추정됩니다. 이 비행기는 날카로운 삼각형 디자인으로 정찰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은 XP-70 발키리와 유사했을 수 있습니다. 발키리는 마하 3, 즉 시속 2000마일 이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발키리는 1950년대의 냉전 시기 소련과의 불가피해 보였던 충돌에 대비해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설계되었습니다. 마하 3 속도에서는 당시 유일한 대응책이던 요격기들도 발키리를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로라가 30년 후에 개발되고 배치된 점을 고려하면 오로라가 발키리의 성능을 능가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오로라가 정확히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비행기의 존재 자체가 몇몇 목격담에 의해 뒷받침되는 소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목격담들조차 서로 다릅니다. 몇몇 목격자는 비행기가 거의 소리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정찰기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목격자들은 오로라와 유사한 비행기 출현 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주장해 이는 해당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해 소닉붐을 냈음을 시사합니다. 음속은 대기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행기가 음속 장벽을 돌파하려면 일반적으로 시속 최소 750마일 이상으로 비행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의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었지만 정확히 얼마나 더 빠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시험 비행이나 정찰 시 저자세 유지를 위해 보통 더 느린 속도를 선호했습니다. 이제 비행기의 내부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오로라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추측할 만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발키리처럼 설계되었을 수도 있는데 발키리는 극심한 열 변화가 발생하는 표면을 따라 기내 연료를 순환시켜 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추측에 대한 또 다른 추측일 뿐입니다. 이 비행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오로라 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비행기에 대한 추측은 1990년 에비에이션 위크엔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기사 공개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1985년에 오로라 생산을 위해 준비된 것이므로 오로라 기술은 그 이전에 이미 연구 개발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로라 개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1985년 예산 이 소문이 시작된 공식적인 출발점입니다. 예산에 오로라가 어떤 비행기인지 명확히 적혀있지 않지만 정찰기로 추정되는 이유는 오로라에 배정된 예산 항목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오로라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고고도 정찰기, 즉 첩보기유로 알려진 TR-1에 대한 자금 지원 바로 다음에 등장했습니다. 오로라는 SR-71 블랙버드를 대체하려는 시도로 여겨졌습니다. 블랙버드는 처음에는 TR-1 정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되었지만
결국 CIA는 블랙버드가 전투보다는 정찰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로라는 전투기 설계 시도였거나 블랙버드 설계를 개선해 정찰 임무를 더 잘 수행하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986년에는 자금이 8천만 달러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1987년에는 22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1989년까지 목격자들은 빠르고 조용한 검은 삼각형 모양의 비행기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해 네바다 목격자들은 독특한 삼각형 항공기가 새벽 6, 7시 고고도와 빠른 속도로 모하비 사막 상공을 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이동할 때 따라오는 수증기인 비행운이 특이한 모양이라고 언급했는데 마치 줄에 그어진 도넛처럼, 즉 선을 따라 고리가 이어진 형태로 묘사했습니다. 이 특이한 비행운 패턴은 이후 종종 오로라와 연관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오로라와 관련된 목격담이 잇따랐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이상한 소닉붐이 들렸으나 지진학자들은 지각이 아닌 공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행기 같은 물체가 여러 번 음속을 돌파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소닉붐이 이 시기쯤 플로리다에서도 들렸습니다. 이후 1992년 초에는 오로라와 더 확실하게 연관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스컹크웍스의 그 비행기가 CO 수송기에 실리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CO는 대형 군용 수송기이며 스컹크웍스는 록히드 마틴의 첨단 개발 프로그램 비공식 명칭입니다. 오로라가 스컹크웍스에 있다는 건 말이 됩니다. 록히드는 첨단 군사 및 기밀 기술을 모두 다루기 때문입니다. 오로라만큼 큰 기체를 CO로 운송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운송된 비행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당시 알려진 내용과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추측에 따르면 오로라와 비슷한 물체는 실제로 더 큰 오로라 비행기에서 발사될 극초음속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90년대 몇 년이 지나자 오로라 이야기는 점차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7월 3일 워싱턴 시티 페이퍼는 펜타곤의 블랙 프로그램이 초고성능 정찰기를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기사를 씌웠습니다. 이 기사는 지진학자 짐 모리의 증언을 인용했으며 그는 자신의 지진계로 초음속 현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진계가 반응하면 곧이어 교란 현상을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곤 했습니다. 지진학자 모리는 지각 변동 연구에 익숙했지만 여기서 벌어진 일은 달랐습니다. 지진 등 지구 움직임은 일정한 패턴이 있지만 이번 사건들은 예외였습니다. 모리는 교란이 공기 중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목요일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자연 현상치고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공군 관계자들이 모리에게 그가 틀렸다고 설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닉붐은 포인트 무구 해안기지 근처에서 훈련 중인 항공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모리의 자료에 따르면 소닉붐은 네바다 방향인 북동쪽에서 발생했습니다. 네바다는 해안기지로 유명하지 않은 내륙주입니다. 공군이 굳이 기록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했다는 점도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빌 스위트먼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 기술 편집자이자 군용기 저자는 블랙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소문이나 언급을 잠재우려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만약 당신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스위트먼은 그의 말에 소닉붐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을 일으키는 항공기가 이제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1992년 여름 내내 추가적인 직접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는데 캘리포니아의 목격자들은 앞서 언급한 XB-70발키리와 비슷한 형태의 항공기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바로 이 XB-70발키리가 오로라와 닮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는 오로라 증거가 거의 없고 1994년 것도 대부분 추측입니다. 1993년 미 공군은 네바다 에어리어 51을 내려다보는 4,000에이커가 넘는 토지 매입을 신청했지만 이것만으로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95년과 96년 내내 의심스러운 목격담과 음속 돌파음에 대한 보고만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분명히 오로라의 전성기는 90년대 초반이었고 이 프로그램은 90년대 말쯤에 중단되었거나 시각적 목격을 피하는 데 훨씬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던 음속 돌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로라 정찰기의 연대기입니다. 1985년 자금 지원 시작부터 1996년 이후 사라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로라에 대한 보고는 미국 서해안과 영국 해안에서도 모두 등장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시각적 증거 없이 오로라로 추정되는 소닉붐이 자주 보고됐다는 점입니다. 네덜란드 사건도 포함됩니다. 오로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일부 소닉붐 사건의 원인이었을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라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오로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우리가 먼저 답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이런 비행기를 만들 수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군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로라와 비슷한 기체를 기술적으로 생산할 수 없었다면 이 모든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행히도 꽤 명확합니다. 오로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1980년대 후반, 즉 오로라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로라는 XB-70 비슷하다고 했지만 이 비행기는 1950년대에 실제 제작됐습니다. 오로라의 각진 삼각형 디자인은 형태의 변화였지만 30년간의 항공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행기의 형태에 변화가 생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로라는 정찰기였고 발키리는 폭격기였기 때문에 두 비행기의 디자인 차이가 더 잘 설명됩니다. 오로라는 음속 폭음과 목격 보고를 토대로 마하 6,8의 속도로 추정됐지만 실제로는 더 빨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로라가 활동하던 시기, 미국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준궤도 우주 비행기 X-33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X-33 역시 오로라와 비슷하게 날개 끝이 잘린 삼각형 디자인과 작은 보조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X-33이 마하 13 이상에 도달할 수 있었으므로 오로라는 마하 6,8 속도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술적 사양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아 오로라의 성능이 모호합니다. 그러나 오로라 같은 비행기가 1980년대에 제작됐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라 개발에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미국 예산의 항목이 특정 비행기의 이름이었든 일종의 차량 분류였든 아니면 다른 비밀 프로그램을 위장한 것이었든 간에 오로라라는 이름의 무언가에 엄청난 금액이 지원된 것은 분명합니다. 총 지출액은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군대에게조차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은 오로라의 시각적, 청각적 증거와도 잘 부합합니다. 1987 회계연도에 생산이 예정되어 업계 전문가들은 미군이 1990년까지 실전 배치 가능한 모델을 가질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초 삼각형 항공기의 소닉붐 보고가 급증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며 정점은 1992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앞서 나가려는 분위기 속에서 첨단 항공기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평범한 현상조차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비행기와 소닉붐이 오로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왜 그 비행기가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목격됐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비밀 정찰기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남서부 지역을 넘어 심지어 다른 대륙까지 널리 퍼질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양국의 목격 사례는 단순 소문이 아닌 실제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오로라 목격 보고를 축소했을지 몰라도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요청으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소문에 대한 조사가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에 긴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오로라 존재를 부인했지만 보고가 신빙성 있어 영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정직성을 의심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오로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이 소문들에 대해 보인 태도 역시 분명히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항상 오로라 비행기의 존재를 부인해왔지만 그와 관련된 소문을 반박하는 데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짐 머레이의 지진학적 증거와 마찬가지로 미 공군 역시 오로라에 대한 보고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짐 머레이는 자신의 데이터를 거짓말하거나 왜곡할 뚜렷한 이유가 없지만 군이라면 최고 기밀 정찰기의 존재와 성능을 보호하는 것이 진실을 숨길 만한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군용기 진실을 자주 숨겼습니다. 블랙버드, 오로라로 대체될 거라 여겨졌던 그 비행기 기억하시죠? 정부는 이 비행기가 베트남 전쟁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 목격됐음에도 처음에는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 자체를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는 않지만 오로라가 활동했다고 여겨지는 시기에 비행기 개발과 생산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로 네바다의 에어리어 51에서 토지 확장과 새로운 경납고의 추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은 비밀 오로라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지만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소닉붐을 듣기 시작할 무렵 해당 지역 작업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스텔스 항공기 개발 발표에서 나타난 이상한 공백입니다. 미국은 90년대 여러 스텔스 항공기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대표적으로 F-117A, B-2 폭격기, F-22 전투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스텔스 항공기인 B-21 레이더는 2022년에 들어서야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30년 동안 전혀 스텔스 항공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스텔스기가 무용지물이라면 왜 2022년에 새 스텔스기를 만들었을까요? 30년 동안 이상한 개발 공백이 있었거나
그 공백을 채운 무언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오로라에 관한 책을 직접 쓴 빌 스위트먼은 2006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조사는 현재도 활동이 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군사 예산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없는 자금과 암호명을 추적하면서 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올해 저는 공군 운영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오로라 같은 프로젝트에 딱 맞는 90억 달러 규모의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인용 끝. 그는 오로라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결국 질문은 오로라가 존재하는가?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추적 끝에 저는 오로라가 현재도 활발히 개발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기술 발전이 한 세대 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야망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용 끝.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오로라의 존재를 긍정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한쪽 면일 뿐입니다. 이 정찰기가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충분히 많습니다. 오로라에 반대하는 주장. 소수이지만 열정적인 신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은 오로라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식 기록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로라의 존재를 반박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미국 정부가 그 존재를 여러 차례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군이 정찰기를 대중에게 숨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군이 무기와 기술의 새로운 발전을 자주 발표하고 공개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로라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여러 비행기를 언급했으며 이들 중 어느 것도 군만을 위한 비밀 기술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개발된 지 40년이 지난 후에는 말이죠. 그리고 의회가 오로라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예산 항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로라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1994년 출간된 로키드 마틴 스컹크웍스 전임이사 벤 리치의 회고록에서 그는 이 프로젝트의 혼란을 해명하며 오로라라는 용어는 공군의 비밀 프로그램 아래에서 진행된 B2 항공기 프로젝트의 자금 코드명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어떻게든 그 이름이 의회의 예산 심의 중에 유출되었습니다. 언론은 예산안에서 오로라 항목을 포착했고 그것이 스컹크웍스에 배정된 미국 최초의 극초음속 비행기 개발을 위한 1급 비밀 프로젝트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오로라는 B2 경쟁 자금의 코드명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한 이사는 오로라 관련 소문이 실수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의 공개 버전에 오로라라는 이름이 포함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이 새로운 극초음속 정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용하자면 언론에서 내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극초음속 비행기 코드네임은 없습니다. 그런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용 끝. 리치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산 수치가 단일 비행기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처음 투자된 8천만 달러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연구개발 단계에 있었다고 해도 비교적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반대로 1987년에 배정된 22억 달러는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단일 기종의 비행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이 점은 리치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1985년 예산 보고서의 오로라 항목이 특정 기술의 개발 및 생산보다는 여러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명칭이었다는 생각과 일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로라가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한다면 정부는 아직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오로라를 가장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비행기에서 발생했다고 여겨지는 소닉붐이 90년대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 프로그램이 취소되었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최소 22억 달러가 투입된 대규모입니다. 그 자금이 전체 수명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해진 몇 년 동안만 쓰이기로 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1987년 한 해만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수많은 특수 장비와 시설, 그리고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적도 없고 비밀로 분류된 문서가 공개된 적도 없으며 일반 대중이 오로라 비행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가 이미 구식이 된 비행기의 존재를 계속 부인한다는 것도, 또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계속되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 목격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의 증언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격, 즉 오로라 자체의 삼각형 모양을 봤다는 증언은 대개 한 번에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며 그마저도 비교적 드뭅니다. 오로라가 매우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디자인을 서로 약간씩 다르게 묘사한 몇몇 사람들의 말만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목격담에는 물리적 증거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항상 주머니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가 비행 중인 것이 확실하게 찍힌 사진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로라를 목격했다는 이들의 기억을 토대로 한 예술가들의 재구성과 해석뿐이며, 세부 사항들은 종종 모순됩니다. 음속 돌파음 증가 보고처럼 이런 증거들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지진학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고들이 오로라와 확실히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오로라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 미국은 이미 음속 장벽을 돌파할 비행기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닉붐은 알려진 비행기들 때문일 수 있으며, 오로라 전설은 에어리어 51 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어리어 51은 네바다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로 활동이 비공개이며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면서 이 기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음모론의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에어리어 51은 외계인 우주선을 보관하거나 조사하거나 심지어 외계인 자체를 보관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 조작, 시간 여행, 순간이동 기술을 연구하거나 비밀 세계 정부의 회합 장소라는 등 이 밖에도 수많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로라와 관련된 이론들을 추가하기 전에도 이미 꽤 많은 목록이 있습니다. 오로라는 에어리어 51에서 나온 음모론 중에서는 비교적 덜 황당한 것 중 하나이지만, 이 비행기가 음모론이 가장 많이 퍼지고 성장하는 장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로라의 존재 여부는 오컴의 면도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제시될 때 가장 적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는 여러 비슷한 성능의 비행기 존재는 인정했지만 오로라의 존재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1985년 예산 보고서에 오로라 프로젝트 자금 배정이 있었으나 신빙성 있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오로라는 특정 비행기 이름이 아니라 프로젝트 암호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로라는 없었던 거죠. 오로라는 존재했나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는 주장입니다. 둘 다 신빙성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논리적 결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존재하다라는 용어를 얼마나 엄격하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라라는 이름의 정찰기가 연구되고 생산되고 실전에 투입된 뒤 90년대 중반쯤 퇴역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 항목은 벤리치의 회고록 주장처럼 B 프로젝트 코드명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프로젝트가 1985년 예산의 공개 버전에 포함될 의도였는지는 별개지만 투입된 금액을 보면 단일 항공기 기종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추측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그 존재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수천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빌리치는 회고록에서 오로라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인물이 왜 회고록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또 오로라라는 이름도 의심스럽습니다. 군용 차량의 명명 규칙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진화하지만 특히 오로라가 생산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와 그 이후에는 항공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몇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전투기는 종종 공격적인 이름이 붙여집니다. 맹금류는 흔히 선택되는 이름으로 F-15 이글이나 F-22 레터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맹금육류는 아니지만 F-35 라이트닝2처럼 여전히 전투기에 공격적인 힘을 부여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주로 밤이나 신비로움과 관련된 이름이 붙습니다. 예로 F-117 라이트호크, B 스피릿이 있습니다. C-130 허큘리스처럼 신화적인 이름도 있긴 하지만 새벽의 여신을 뜻하는 로마 신화의 이름인 오로라는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오로라는 전투와 특별한 관련이 없고 새벽은 말 그대로 밤의 끝이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에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군이 왜 이 항공기만큼은 평소에 명명 규칙을 따르지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공교롭게도 이 항공기는 존재 자체가 가장 의심받고 있죠. 오로라라는 정찰기가 실제로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실제로 비밀 항공기나 시제기가 운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쪽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네바다와 남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점점 잦아진 소닉붐은 80년대 후반 뭔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친구인 오컴의 면도날이 다시 등장합니다. 소닉붐이 갑자기 늘어난 가장 단순한 설명은
공군이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찰기의 시험 비행을 대폭 늘렸다는 것입니다. 오로라와 같은 비행기를 직접 본 사람은 드물지만 신뢰할 만한 목격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급한 사례 중 가장 이른 것입니다. 영국 노퍽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북해 가스 시추선에서 일하던 크리스 깁스는 세 대의 비행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두 대는 F-111로 알아볼 수 있었지만 세 번째 비행기는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비행기가 특이한 삼각형 모양이라는 점과 급유를 마친 후 비행기들이 영국 방향으로 향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깁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국 왕립 관측단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ROC가 영국 영공상공의 항공기를 탐지, 식별,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민간 방위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양한 비행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삼각형 비행기를 식별하지 못했으며 비슷한 비행체의 이름조차 몰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 깁스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저는 봐선 안 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가 자국 영토 상공에서 미국 스텔스 비행기 침입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깁슨 주장의 신빙성을 더합니다. 시기 또한 이상하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1985년 예산 이 실제 오로라 기체를 언급한 것은 아닐지라도 1987년에 갑자기 투입된 이 자금은 1989년부터 목격담과 소닉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 능력을 가진 정찰기가 실제로 제작되고 시험되었다는 생각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오로라라는 이름의 정찰기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 공군이 90년대 중반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되기 전까지 음속 장벽을 돌파하는 비행기를 실제로 시험하고 배치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로라의 존재 여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양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며 오로라라는 정찰기가 실전 배치됐다는 주장엔 의심이 있지만 오로라 전성기 시기에 정찰기가 시험 배치됐다는 주장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로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라의 신봉자들도 이 비행기가 90년대 중반 실전 운영을 끝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므로 우리는 그 질문에 확실히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라는 지금 이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찰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